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개정된 융합형 통합과학 대치동 스카이뷰 과학연구소장 이용손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통합과학 만점을 위해서 이제 우리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그 앞부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이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답받쳐서 문제풀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표준화석은 다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표준화석. 그래서 통합과학 최고수 만점, 그리고 수능 만점을 위한 강의, 다시 한번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문제풀이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물 화석의 지리적 분포 면적 중 생존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일부러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어떻게 표준화석이죠.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은 짧고, 뭐 개체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체수까지 써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짧고 개체수 작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뭐야? 아, 이게 시상화석이구나. 자, 시상화석은 중국식 표현으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한다. 그 당시 환경을 얘기한다. 고사리가 나오면은 아,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 그리고 뭐 산호의 흔적이 나오면 아, 요거는 얕고 따뜻한 바다였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개체수는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은 비교적 짧고요. 그렇다고 생존 기간이 뭐 1억 년이 아니고 몇 억 년 살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 화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준 화석은 다 외우셨는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선 캄브리아대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선 캄브리아는 워낙 은닉돼 있어갖고 은생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이 뭐 할 수 없지만 뭐 사이오노 박테리아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바로 스트라마톨라이트. 자, 그리스 말로 많이 써요. 고고학이 그리스가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돌침대,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렇죠? 그 다음에 고생대.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고생대 이제 앞으로 어류 쪽에 갑조.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물고기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삼엽충. 그 다음에 완종류. 뭐 완종류가 또 필석 같은 거. 뭐 두 종류, 복종류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푸줄리나.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생대. 공룡. 공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암몬나이트. 암몬족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시조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조새, 새처럼 이렇게 하늘을 막 나르는 게 아니고, 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시조새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래갖고 이제 올라가요, 산에. 그래서 글라이더 비행을 했다 그래요. 글라이더 비행. 이렇게 활강을 해서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 못하고 쭉 내려가서 먹이를 잡고, 또 이제 길을 타고 막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막 앉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글라이더 비행을 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이때 이미 우리 콘돌 큰 독수리 있잖아요. 왜 반지의 제왕 마지막에 보면 큰 독수리, 그게 또 흔적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가 이때 나왔다는 말도 있고요. 신생대. 자,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연도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선크라면 지구 탄생 40년부터 얼마요? 5.41억 년 전까지. 그 다음에 고생대는 어디서부터? 자, 2억 5천, 뭐 2억 년 전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중생대와 신생대는 0.66억 년 전, 뭐 이 정도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그래서 A의 예로 화폐석 매머드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보지만 A는 뭐예요? 시상화석이니까 시상화석은 화폐석 표준화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A는 B보다 환경변화에 민감. 그렇죠. 시상화석은 환경변화가 환경이 달라지면 다 멸종하는 그런 상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산호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증발해버리면 다 죽겠죠. 그 다음에 B는 표준화석은 A보다 그렇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지층에 구분할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빼고 답은
네, 니은과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지우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자, 어느 지층에서 발견된 삼엽충을 조사한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고생대 초기 시작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자, 얼마요? 삼엽충은 고생대 뭐뭐에 살았던 생물의 화속으로, 그죠? 뭐 초기다 해도 되고요. 뭐 후기에는 더 멸종했지만 1에서 10cm 정도 되면 70cm 정도로 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큰데 갈수록 작아집니다. 자, 여러분이 메고 가는 가방이 삼엽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끔찍하지만, 그래서 가운데 블록아프 양쪽으로 팽팽한 부분에 세 부분으로 이뤄서 삼엽충, 머리, 몸통, 다리, 뭐 다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절족동물, 절지동물의 시초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바다는, 그렇죠, 기억에 해당한다. 바다에 살아 참엽, 그러니까 바다의 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니은, 삼엽충은 표준화석으로, 대표적인 고생대 초기의 표준화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번성했지만 후기 때도 있었지만 점점 작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삼엽충이 살던 지질시대에는 거시식물이, 잠깐만요. 고생대는 거시식물이 고생대 말에 출현만 했지, 고생대 하면 뭐예요? 양치식물의 천국이다. 그래서 양치식물 시대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 마지막으로 신생대 때는 속식물이 번성했다는 거죠. 번성. 그러니까 출현은 달라도 번성은 또 다르게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디귿 빼고 기억과 니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층에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층의 상하 관계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우선 이제 쉐일이 여러분 무슨 층이에요? 쉐일은 그냥 영어로 쉐일이에요. 쉐일. 그러니까 점토층, 그 영어로, 그러니까 지구에서 영어 그냥 쓰는 거 많아요. 여기 쉐일. 이 쉐일에도 이제 석유가 쉐일 가스, 그래서 여기서 가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쉐일. 근데 쉐일에 화폐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석이 있으니까 뭐가 돼, 이거? 아, 화폐석 하니까 너 신생대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석회암 지층이 있어요. 자, 석회암 지층이 있는데 거기 삼엽층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삼엽층, 이건 고생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중생대는 없다는 것은 뭐 어떤 부정합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지층의 생성수도가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쌓였구나. 알 수 있겠죠? 자, 너는 이제 얘는 보통 5억 년에서 3억 년, 신생대는 몇 천만 년 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석회암을 보시면은 암모나이트가 있어요. 암모나이트는 뭐예요? 중생대. 표준화석 다 안 외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쉐일에 고사리가 있어요. 이제 고사리는 이건 뭐야? 시상화석이네. 그러니까 너는 따뜻한 육지였구나. 쉐일이 거기 따뜻한 육지에 있어. 점토층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일 새로운 지층, 제일 어린 지층은 얘죠.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출된 화석을 보고, 예, 설명.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단 이 지역에서 지층의 역전은 일어나지 않다. 자, 지층의 역전은 또 뭐예요? 지층이 뒤집힐 수 있죠.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뭐 중등까지 배우는데, 자, 지층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층, 이런 지층, 이런 지층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횡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횡압력을 받으면 이거 색칠 하나 할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되죠. 그죠? 꺾인단 말이야, 이렇게요.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꺾입니다. 가운데가.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이 만약에 또 거기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역전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습곡이 생기거나, 단층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은 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와서, 예, 뭐 대습곡 상황이 생기거나, 그럼 지층이 역전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배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억,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은 가에서 나타난다. 자, 그림 보세요. 가, 다시 한번 보면. 자, 가에 보면 여기 화폐석이, 다시 한번 화폐석은 신생대. 삼엽충은 고생대. 그러니까, 맞죠? 가와 나의 석회암 시기는 서로 같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가의 석회암 시대는 삼엽충이 고생대고요. 얘의 석회암은 암모나이트입니다. 전혀 달라요. 몇 억 년 차이. 얘는 지금 4억 년, 3억 년 전이고, 얘는 지금 예, 아무래도 2억 년 전입니다.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답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지역은 모두 바다에서 만들어졌죠. 여러분,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 해성 화석이라고 그래요. 해성층도 되고요. 꼭 기억하세요. 고생대 때 바다에서 만들어주는 거 삼엽충. 고생대, 해성층, 바다의 화석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암모나이트. 중생대. 자, 한 번 더.
자,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 대륙과 충돌해서 몇천만 년부터 서서 오르고 있다잖아요. 지금 에베레스트 살이 8,800 가까이 되니까 그 중턱에 보면은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됩니다. 바다까지 올라왔다. 그다음에 신생대 때는 화폐석입니다. 이것들이 해성층, 그러니까 바다에서 만들어진 화석입니다. 그런데 다 어디 보세요. 두 지역은 모두 바다에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사리는 이건 바다가 아니라고 했죠. 뭐라?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층에 생성수소 쌓이는 것은 이제 차곡차곡 쌓일 수도 있지만 역전될 수도 있지만 화석을 보고 이게 이제 언제 지층이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준화석 다 외우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리고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응용 출전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그림은 고생대 이후 북반구에서 대륙빙하의 분포 범위가 기후변화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지금 위도가 70도예요. 지금 북반구 위도니까 지금 38선이 어디냐면 딱 그려줄게요. 그 슬픈 38선이 여기쯤 있네요. 그죠? 그럼 서울은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서울. 서울. 자, 요 아래는 이제 제주도 쪽이에요. 여기 이제 대만, 필리핀 내려가면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시기가 쭉 고생된 쭉 중기적 지나니까 대륙 빙하 분포가 꼭대기에 있어야 할 빙하가 점점 내려와요. 그럼 뭐야? 와, 이거 위도 우리나라 지역, 한반도 지역도 꽁꽁 얼었구나. 와, 빙하 이거 왔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 굉장히 심하게 온난은 낮았잖아요. 낮았죠. 그러니까 이가 시기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면은 대륙 빙하가 크게 자라고. 자, 대륙 빙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극빙하가 있고 대륙 빙하, 즉 곡빙하가 있고 극빙하가 있죠. 극빙하, 북극 빙하 말고 남극 빙하 말고 알프스, 히말라야. 여러분 혹시 그 아프리카에서 킬리만자로 산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만 해도 거기 꼭대기에 흰 눈이 있었어요. 근데 그 1990년도 후반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 그런 생각하면 돼. 따뜻해지니까. 그래갖고 고생대 여기 중기, 후기쯤에 어마어마한 대멸종이거나 또는 아주 추운 시대가 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륙빙하가 한번 넓어졌다는 것은 추워졌다. 온난화지가 않고 온도와 그러니까 역수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 고생대는 초기보다 말기의 평균 기온이 낮았다. 어디 볼까요? 다시 한번. 초기에는 대륙빙하가 없었어요. 너는 따뜻했구나. 근데 말기 때 이 어마어마하게 빙하기가 내려갔으니까 초기 때는 따뜻했지만 말기 때는 낮았을 것이다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자, 니은. 중생대는 신생대보다 평균 해수면이 높았을 것이다. 자, 중생대 때 보세요. 중생대 때는 빙하가 아예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생대는 지금보다 더 더웠다 그래요. 산소의 농도도 더 높았고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구 온난화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생대는 빙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운석이 쾅 충돌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평균 해수면, 자, 빙하가 녹았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할까봐 극빙하가 해빙되면은 해수면이 올라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죠? 중학교 과학 시간에 보시면 되겠지만. 자, 물에다가, 자, 우리가 얼음이 밀도가 0.9 정도 되니까, 90%는 밑에 있고 10%는 떠 있어요. 근데 얘가 녹았어요. 그럼 녹으면 얘가 올라가요? 안 그래요. 밀도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머그잔에다가 콜라 넣고, 이 콜라가 덜 차갑네. 그리고 얼음 덩어리 넣고 얼음 다 녹여봐요. 그럼 콜라 양이 증가해요? 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극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열팽창에 의해서 증가하지만 빙하가 녹아서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곡빙하, 즉 대륙빙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이런 히말라야 알프스에 있던 빙하들이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물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륙빙하가 녹으면 중생일 때는 뭐 다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빙하기 때 다 얼었으니까 해수면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약 150에서 170m 아래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뭐야? 우리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 인천 쪽은 걸어 다녔다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동물들이 걸어다닐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중생대 때는 신생대 때는 자 중생대 때는 빙하가 다 녹았고 대륙빙하, 그다음에 신생대 때는 얼었으니까 예, 높았다. 중생대 해수면이 높았다고 알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디귿 대륙빙하의 면적과 지구 평균 온도 대체로 자 온도가 낮아지면은 빙하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낮을까 뭐예요. 역에서 보니까 비례가 아니죠. 거의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틀린 사람들은 지구과학 실력이 아니고 어떤 수치적 개념, 그렇죠? 네, 그래서 역의 상관관계다라고 생각하니까 비례하는 건 아니죠. 온도가 낮아지면 빙하가 커지니까. 네, 그래서 빙하가 오히려 커지면은 반사율도 증가해요. 태양에 이제 지구가 태양 빛이 오면 약 30%가 반사되는데 빙하가 많아지면 더 반사돼서 더욱더 추워져요. 반대로 지금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았잖아요, 거의. 그러면 어떻게 반사율이 적어져서 더욱더 뜨거워지니까 악순환이 계속 생성되고 기후변화가 크게 일어났죠. 여러분, 그 LA 산불 같은 건 뭐 매년 일어나요. 저도 LA 있어봤지만 산불이 굉장히 위험한데 LA에는 비가 잘 안 오지만 그 강물이 이렇게 좀 흘러야 되는데 북부 쪽에서 다 막아버려요, 지들끼리. 그래갖고 항상 물이 부족합니다.